안녕하세요. 역도요정입니다. 무릎이 시려서 걸을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욱신거려서 똑바로 서지도 못해요. 현재 무릎 통증으로 몸고생, 마음고생 하고 계시다면 끝까지 봐주세요. 도서, 병의 90%는 걷기만 해도 낫는다. 작가는 의사고요. 약물 치료와 걷기 치료를 병행하며 약 처방은 최소화하고 운동요법으로 수많은 환자를 각종 질병과 통증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무릎 통증을 선수 시절 내내 달고 살아서 얼마나 일상생활에서 불편한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운동을 그만두고도 무릎 손상의 후유증으로 뛰거나 풀스쿼트를 하면 바로 무릎이 부어서 현재에도 격한 운동은 조심하고 있습니다. 무릎이 아픈 사람에게 추천하는 걷기 방법. 65세 이상 인구의 3명 중 1명이 손발 관절의 통증에 시달린다고 해요. 관절에 통증이 생기는 대표적인 질환은 변형성 무릎 관절증인데, 관절을 보호하는 연골이 닳아서 붓고 아픈 증상이 나타나며 심각해지면 관절 부분의 뼈가 변형됩니다. 의사인 작가가 이 통증을 가진 환자에게 걷기를 추천하면 여기서 더 아프면 어떡하죠? 움직이면 더 아플 텐데 하는 걱정으로 걷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많다고 해요. 하지만 아프다고 움직임을 제한하면 관절을 지탱하던 주변 근육까지 손실돼 오히려 증상이 악화된다고 합니다. 무릎이 쑤시거나 결리더라도 무릎 보조기나 무릎 보호대로 지지하면서 가능한 만큼 걸으려 노력하고, 무릎이 뻣뻣하거나 관절 통증이 시작되었다면 더욱이 걷기를 꾸준히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무릎 연골이 닳는 이유. 연골이 닳는 원인은 노화에 따른 이유도 있지만 과격하고 잘못된 운동 습관 또는 비만 체형이 있어요. 이 책에서도 무릎 통증이 있는 사람은 착지할 때 체중보다 3배나 큰 충격이 발생하는 조깅은 추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거 보니까 생각나는 일화가 있는데, 저희 학교 체육선생님이 축구선수셨어요. 근데 무릎에 수술 자국이 크게 있어서 여쭤봤더니 양쪽 무릎 수술을 5번인가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선수는 어쩔 수 없다고 해도 건강을 위해 운동하시는 분들은 통증을 참고 과격한 운동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본인의 관절 건강을 더 늙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리가 O자 모양으로 휘는 오다리는 무릎 안쪽에 체중이 실려 안쪽 관절이 닳는 사람이 많다고 해요. 저도 여기에 해당되는데, 한쪽으로 버티는 역도의 스플릿 저크 동작을 10년을 하니까 오른쪽 무릎만 휘게 되더라고요. 이런 경우 오다리 교정 깔창을 이용해 발바닥의 바깥쪽을 조금 높이면 흰다리가 교정되고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증상이 심할 경우 정형외과나 재활전문센터에서 치료를 권장하고 있어요. 몸이 불편하다면 보조기구를 활용하라. 누구든 세월이 흐를수록 몸 어딘가에 이상이 오기 마련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이를 핑계로 몸을 사리며 그 순간에 걷기를 포기한다고 해요. 하지만 책에서는 깔창, 교정용품, 무릎 보조기, 허리 보호대처럼 약해진 신체를 지지하는 도구를 적절히 활용하며 걸을 수 있는 범위에서 계속 걸어야 한다고 권유합니다. 그 이유는 실제로 열심히 걷다 보니 무릎이나 허리 각 관절의 통증이 사라졌다는 걷기 효과가 인증된 환자가 결국 적지 않다는 것이죠. 따라서 의사인 저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있는 한 걸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도 걷기의 효과를 굉장히 크게 느끼고 있어요. 저도 무릎에 통증이 심할 때 아플까봐 장기간 걷지 않았던 때가 있었는데 완전히 더 아픈 거예요. 그래서
걷기를 꾸준히 시작하니까 일상생활에서 신경 쓰이고 불편했던 무릎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이렇게 직접 효과를 경험해보니 안 걸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도 이렇게 걷다가 쉬게 되면 통증이 다시 시작돼요. 그리고 건강을 위해 저희 가족은 하루 만보걷기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주 5일 진행하고 있고요. 가족 단톡방 만들어서 매일 만보걷기 인증하고 있는데 정말 재미있어요. 성인이 되면 일하느라 바빠서 부모님하고 그리고 가족들하고 연락할 일이 적은데 이번 기회를 통해 소통도 하고 이렇게 가족이랑 같이 운동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누구든 언젠가는 몸 어딘가에 이상이 올 것이다. 그럴 때는 가능한 만큼만 걸으면 된다. 무릎 보조기, 허리 보호대, 깔창, 누군가의 손 등 본인에게 맞는 버팀목을 적절히 활용하자. 걷지 못하더라도 이동하기를 포기하지 말자. 혹시 통증이 심해 본인의 다리로 걷지 못하고 휠체어에서 생활한다는 이유로 집안에서만 지내게 된다면 자극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인간은 타인은 물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생물이죠. 뇌를 젊게 유지하려면 걸어야 합니다. 걷지 못할 때는 휠체어를 타고서라도 이동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책에서 걸으면 뇌가 활성화된다고 설명했는데 이동만 해도 눈, 코, 귀를 통해 새로운 자극이 전달돼 다양한 변화가 일어난다고 해요. 병의 90%는 걷기만 해도 낫는다. 책의 제목처럼 걷기를 통해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